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제2의 IMF 유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속도가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물가, 환율,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와 외환 보유고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두 마리의 회색 코뿔소하고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검은 백조 세 마리 때문에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부동산 사태 미친 듯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지금 IMF가 우리나라 지도와 국기와 함께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과는 달리 제2의 IMF 우려 한국 경제 흔들고 있다라고 이제 CNBC 내용을 따온 건데, 한국 제2의 IMF 위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대비를 해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모자라고 잘못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위험한데 비기축국가인 우리나라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자, 주요 경제지표 물가 5월달 6.0, 결국은 우려했던 6.0을 찍었고 다음 달은 7.0, 지금 예상이 그래요. 이게 얼마 만이냐, 1998년 IMF 이후 34년 만에 최대예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 물가가. 환율, 자, 1310원, 정말 미치듯이 코로나 터질 때보다도 더 뛰었습니다. 지금 미국 2009년 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예요. 경제성장률 2.5, 자, 2009년 위기 역시 13년 만에 가장 덜 쪘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심각하잖아요. 외환부 요구 이거라도 지금 넘쳐나면 좋은데 현재 GDP 대비 약 1억 6,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외환부 요구가 GDP.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4,631억 달러,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26%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면 4,631억 달러. 옛날에는 뭐 IMF 터질 때는 뭐 300억 달러, 100억 달러가 아쉬웠잖아요. 그때하고 완전 달라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26%는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계속 지금 불려놨어야 하는데 더 늘려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적정액, 좀 이따 또 말해 주겠지만 적정액이 최소 9,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2021년 11월 달, 즉 작년 11월 달 이후에 7개월 연속 외환 보유고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죠. 왜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자, 코로나 팬데믹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 한국 부동산 붕괴, 이게 제일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나 부동산이 붕괴되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붕괴 위험성이 높잖아요. 집값 거품 세계 5위, 상승률 2위, 가계대출 2위, 대출 증가율 1위, 대출 위험도 1위, 금리 인상, 바로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게 꼬이면서 집값이 붕괴될 수 있다. 오죽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1980년 일본과 비슷하다. 거품 상승한 거하고 인구 구조하고 공급 문제, 또 한국 토지 고점이 일본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계속 뛰기만 했으니까. 대출 급증 상당히 심각하죠. 지속적 금리 인상이 바로 거품을 붕괴시킬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위기,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앞으로 이게 터질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긴가민가하면서 언제 터질지, 이게 또 터지긴 할지 또는 전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검은 백조라고 해요. 예측할 수 없는 거, 서로 반대 개념이죠.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왜? 물가를 두드러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지금 미국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이 급락하는 충격을 피할 수 없어요. 위험자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등등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잘 봐보세요. 지금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지금 이 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됐든 기업부채가 됐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잖아요.
빚잔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빚으로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모든 잔치를 펼친 거예요. 결국은 자산 폭락, 이제 지금 자산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부동산이 막 추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기가 터지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눈 뜨고 당할 수 있겠죠. 자,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공급망 붕괴. 예를 들어서 서방과 반서방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건 언제 확대될지도 몰라요. 3차 세계대전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폴란드라든가 벤네루스 3국 뭐 이런 쪽 스칸디나비아 쪽 이쪽으로 러시아가 또 침공한다든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강하게 대처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두 번째, 대형 금융기관 파산. 리먼 사태 때 자 이게 터져버렸죠. 금융기관이 터지면 결국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돼요. 아, 이제 금융위기구나. 그래서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금융기관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무백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 시스템 붕괴. 이것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즘 해커들이 워낙 등장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완전 털어내버릴 수도 있어요. 팬데믹 또는 대형 은행. 이 아무리 방어 체제가 공고해도 계속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공급망 붕괴, 대형 금융기관 파산 또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붕괴. 이 세 가지에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중에서 뭐라도 지금 문제가 나게 되면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죠. 자, 부동산 호재 지역 대폭락. 16억 아파트가 12억으로 뭐 일도 아니죠. 지금 10억 아파트 8억에 팔리지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락 속도가 아주 무서워요.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16억이 12억이 됐다. 특히 GTX로 뜬 아파트들 비명. GTX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부동산 호재로 엄청나게 폭등했던 곳들은 대폭락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내년에 GTX 개통되면 다시 또 폭등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부동산 시세는 강남 있죠. 강남을 기준으로 비싸 보이면 폭락하는 거예요. GTX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도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당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번져 나가는데 여기가 뭐 GTX 구석에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전에 신분당선 개통됐을 때도 그 신분당선 라인 집값 정말 바닥쳤어요. 뛰질 않아요. 왜?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니까.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 자체가 형편없으면 뛰지는 않습니다. 좋아도 더 좋은 데가 안 뛰면 얘 뛰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상급지가 폭락을 하니까 문제겠죠. 자, 특히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냐? 강남. 그 다음에 뭐 신도시. 비싼 것들이 문제죠. 지방에서도 비싼 것들 떨어져요.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자, 이제 6개월, 1년 빠져보세요. 얘들 박살나죠. 똘똘이들이 많이 빠져요. 소위. 자, 상승장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명품 아파트 아닙니까? 이것들이 폭락하고. 고분양가. 입지에 비해서 많이 뛴 곳들은 아주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잘. 여기는 2억밖에 안 갔던 새 아파트가 8억으로 갔다. 그런 곳은 난리 난다고요. 자, 이제 GTX 등 호재로 폭락한다. GTX, SRT, 전철 이런 호재가 있는 곳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GTX 이런 것들. 자, 대기업이 2년 되니까 또 스타필드가 오니까 엄청 뛴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재가 이미 반영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더 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런 걸로 뛴 곳들은요 또 허무하게 분규돼요. 이건 가장 좋은 게 이게 아니라 입지거든요. 입지, 상급지. 입지 자체로 올라가지 않고 GTX라든가 호재에 기댄 것들은 더 무너져요. 얘들은 또 다음에 신고가 찍는다는 보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락장에는 호재, 즉 떨어질 때는 호재라든가 개통 시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그냥 폭락을 하는 거야.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가 폭락한다. 원래는 많이 뛰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강남 재건축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강남만 그렇습니까? 서울이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지방들 비싼 지역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보세요. 프리미엄이 말도 못하게 붙었어요. 뉴타운 이런데. 자, 이런데 대폭락 잊지 마세요. 신도시
후광, 신도시 후광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여기도 역시 하락장에는 폭락합니다. 분양하는 곳들 고분양이 됐다든가 아니면 미분양이 됐다든가 현재 시점에서 얘는 분양가 밑으로 바닥 모르게 추락하겠죠. 자, 이제 IMF, 무디스, 피치 예전에 경고했던 사항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한국 부채 부담 이게 문제예요. 항상 부채가 IMF 경고 외에 나왔나? 먼저 우리나라 위기 IMF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증, 외환위기, 금리 인상, 부실대출, 거품 바로 이 세 가지죠. 이걸로 집값이 폭락한다. 선진국은 14% 떨어지고 신흥국은 22% 집값이 폭락한다고 이미 IMF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여기서 14, 22%는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에 두세 배를 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수위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지적할 때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있죠.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문제예요. 아직은 국가부채가 많은 건 아닌데 그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야. 재무 건전성 평가에 악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피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둘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가계부채는 다 하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뭐가 위험하느냐. 증가 속도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잔치한 거죠. 그냥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잔치한 거예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잔치. 그래서 선거 잘해야 돼요. 자,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 급락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잘못된 투자 현 시점이 이러할진데 자, 먼저 부동산부터 볼게요. 무주택자들 나는 실거주니까 괜찮아. 이거 비싸지도 않으니까 해야지. 실거주 명목으로 꼭지에 투자합니까? 그 전에 좋은 세월 단군 이래로 제일 안 좋은 이 시점에 저는 폭락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은 부동산 뛰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이때 또 1주택자인데도 여유자금이 있어. 이거 돈 못 써서 안 달라. 그래서 본인 명의로 그냥 갭 투자 하나 하거나 아니면 자녀 매입으로 자녀를 왜 이제 사줘요. 진작 좀 사주시지. 좋지도 않는 그 오래 막연한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사주면 괜히 자녀 인생이나 망치죠. 나중에 청약으로 좋은데 기회비용을 다 놓쳐요. 자, 1억 미만 재개발 막연한 빌라 하지 마시라고. 지금도 막 유튜브에서 빌라 사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게 왜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 보세요. 여유자금 주가 폭락 바닥장을 기대해가지고 투자. 자, 지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바닥이다. 아니 더 떨어져도 또 올라갈 거다 많이. 못 버팁니다. 지금은 아직도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2배를 벌었다든가 또는 수십 배 번 사람들 돈 왕창 들어갔다가 이번에 떨어지니까 손실 봤죠. 그러니까 이쯤이다. 이때쯤이면 내 촉이 뛸 것 같아 해가지고 또 돈 왕창 물타기를 해요. 결국은 집안 다 말아먹는 거죠. 원금 회복, 물타기. 나 원금 회복만 됐으면 좋겠어. 물타기라는 게 계속 돈 투자하는 거죠. 물타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정리하고 있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도박성 중독입니다. 제일 안 좋은 중독. 누가 그래요. 주식해야 나라 발전에 도움된다고. 그럼 본인 다 사세요. 나라 발전에 도움되면. 아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한테 돈 퍼질러 주는데 무슨 나라 발전에 도움을 줘요. 자, 가상화폐.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더 왕도박이에요. 2030 주변 떼돈 번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소개해가지고 그냥 걔 돈 벌었으니까 얘 말은 진리야. 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탕진하고 있는데 70% 떨어져서 매입. 지금 7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그런데 얘가 바닥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도 300배 뛰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300배. 그런 걸 왜 잡아요? 떨어지면 70%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겨우 2배, 3배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두세 배. 근데 300배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건 극단적인 예지만 올라간 거에 서너 배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미래 트렌드로 착각. 무슨 놈의 가상화폐가 무조건 미래 트렌드입니까? 저도 나쁘게는 안 봐요. 가상화폐를.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깡통전세. 그러면 아니 집을 안 사면 전세를 사는데 전세 살 때 주의할 점은 없냐? 있죠? 전세금 떼일라. 지방아파트 깡통전세주의보. 깡통전세에 대비합니다. 자, 누가 위험한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지방의 모든 아파트들은 위험해요. 왜 지방이 위험하냐?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붙었어요.
두 번째,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몽졸이 위험해요. 나홀로 아파트가 위험하고 아파트 아닌 것들 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등 또는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 다 중저가 주택, 집값이 쌀수록 전세값도 싸니까 바짝 붙어요. 여기 보시면 지방의 보증금은 60에서 80% 대략 거의 아파트 값하고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60% 이하는 하지 마세요. 자, 하더라도 60% 정도로 하고 보증보험 들어야 돼요. 아파트. 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안 해줘요. 보증보험을. 안 좋으니까. 그나마 아파트는 해주니까 하시라고. 자,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은 안 해주면 안 해주는데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그렇다는 거 도움도 안 돼요. 이제는 얘들은 지금 현재 70에서 100%예요. 매매가하고 차이가 안 나. 전세가가. 이거 완전 말아먹기 쉽죠. 그래서 그냥 매매가의 50%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세요. 월세로. 자, 5억 미만 부동산, 특히 가격이 싼 부동산의 70에서 95%가 전세가율이야. 전세하고 매매가가 가격이 쌀수록 더 붙어있다 이거예요. 역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매가 대비 60을 넘지 마시라고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피해 원인,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들 거 조심하세요. 70% 이상 보증금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매매가 전세가 50%로 떨어져 버리면 매매가가 더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파짜 붙거나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집 여러 채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탕진하기 때문에 경매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거 하지 마시라고. 대출을 설정했는지도 확인하시고. 전세 보증금 높을수록 위험하죠. 자, 이제 예방 방법.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아파트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전세가율 확인해서 반전세, 반월세 70% 그냥 50%로 하세요. 이제 제2의 IMF 우려 커진다. 6월 물가 6% 폭등.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지금 CNBC에서 나온 내용 나와 있죠.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예전에 이거 IMF 때 보세요. 2월 달에 9.5% 정말 무섭네요. IMF 때 여러분들 한번 겪었죠. 11월 달 6.8% 거의 10% 살인적이네요. 이게 확 내려왔다가 0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 5.9, 6도 안 갔어요. 5.9.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물가가 6.0을 찍었다는 게 지금 IMF나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진짜 국가적 위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라 언제 붕괴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 특히 이게 바로 석유 종류가 문제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이 올랐고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제일 덜 올랐어요. 자, 이제 외환보유고 급감 위험 수준. 여기 보시면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늘어났네요. 보니까 이때 IMF 때 진짜 돈 없었죠. 200억 달러. 자, 지금은 거의 4천억 달러에서 놀고 있는데 꾸준히 올라간 것 같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21년 11월 달부터 4,600억 달러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4,300억 달러 밑으로 좀 급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로 돈잔치 한 거죠. 국민들 막 퍼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 막 정치인들 마음대로 뭐 특히 공무원들 막 퍼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그냥 일반 최저 생활자들 막 퍼주고 그리고 요즘은 달러 방어하고 물론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저축을 좀 이렇게 좀 늘리면서 해 나갈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1억 6,300억 달러예요. 써있죠. 총 GDP. 그런데 외환보유국은 4,631억 달러. 약 28%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1월달 기준이라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BIS 국제결제은행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전하냐. 9,300억 달러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최소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 이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종합적으로 봤을 때 GDP, 자 예전에 2020년 때 잠깐 팬데믹 때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게 분기별이에요. 분기별. 그래도 1, 2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0.6이 뭡니까 이렇게 아주 뭐 급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하고 뭐 생산물 투자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감소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2001년부터 이렇게 지금 너무나 급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본장 난단 말이에요. 집값도 일본장 나고 코스피 추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한 900까지. 그러다가 쭉 회복해갖고 2000 언저리에서 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1400까지 떨어졌죠. 여기 코스피. 그러다가 다시 쭉 해갖고 3300 올라가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1300에서 놀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 추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60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IMF 때는 2000까지 갔습니다. 거의 1900, 2000. 그런데 이게 거의 1150, 1100에서 놀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1300.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죠.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지금 27억 23억, 26억이 22억, 24억이 21억, 24억이 22억. 지금 잠실동에 있는 엘리트 이 아파트들이 지금 3, 4억씩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개수들 계속 빠진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20, 30대 물량이 좀 줄었어요. 자, 이번에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늘어나고 있네요. 자, 글로벌 경제 위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느 쪽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터질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